블랙박스에 찍힌 충격적인 현장. 그 사람이 내 생명까지 노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운송을 두고 막으려는 자와 들어가려는 자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는 이유는 화물연대 왜 가입을 안 했냐?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해대고. 화물연대 가입 여부를 두고 둘로 갈라진 화물 노동자들. 솔직히 미웠어요. 그 사람들이 싫었고. 우리가 이때까지 같이 해가지고 막 이뤄놓은 거를 저거는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동고동락했을 화물 운송 노동자들, 이들이 저렇게 극한 대립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그러면서 양측 모두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기자, 이게 벌써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갈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한 타이어 금산 공장이 있는데 이 화물 노동자들이 이 타이어를 가지고 부산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30에서 50명 정도의 화물 노동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어 운송을 놓고 이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는 이 비노조 조합원들에게 이 운송을 좀 방해를 하면서 이 갈등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박 소장님, 화물연대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노동자, 아무리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노조는 조직되어 있지만 지금 중요한 점은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노동자는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다. 법적 신분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그 단체 교섭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단체 교섭을 하다 보면은 노조원은 당연하고 비조합원까지도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당연하죠. 예, 그 조항이 있는데 임금 인상 뭐 5% 그러면 비조합원도 5%. 맞습니다. 맞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차단되어 있고요.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사 갈등이라든지 노노 갈등이 상당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지난 3월 이날도 타이어 운송을 두고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충돌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려는 비조합원 차량을 막아선 화물연대원들. 갈등이 반복되며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싶었어? 화물연대 배신하고 야 너희 사고니 간다. 차 앞을 막아선 조합원들로 인해 속도도 내지 못한 채 가다 멈췄다를 반복하던 그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비조합원이 탄 운전석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잠시 후 차량 뒤쪽으로 향하는 남성, 그리고 뭔가를 뽑더니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차주를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올해로 14년째 타이어 운송 일을 하고 있다는 김정수 씨는 그날 이후 일상이 망가졌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속이 두근두근. 내 기가 그 바람에 뭐 정신과 가가지고 지금 약까지 먹지 않습니까? 뭐 도저히 뭐 그냥은 안 되는데 뭐 밤중에 잠도 안 오고. 그날의 흔적을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이것이 그때 뽑은 브레이크 없습니다. 이걸 뽑았거든요. 일반 차량과 달리 긴 트레일러의 경우 뒷부분을 제동하는 에어브레이크 밸브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에겐 생명줄과 다름없다는 이 밸브를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뽑았습니다. 어디에 뭐 브레이크를 뽑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그냥 그러는 게 낫지. 그러면 이건 나만 죽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저기 뭐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나면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밸브를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잡히는 제동. 하지만 밸브를 뽑자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리만 날 뿐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이 상황이 무척 위험하다 지적합니다. 이게 에어밸브예요. 에어밸브에서 꽂으면은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를 이용해서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이 에어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뺐다는 얘기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인이 있고 피견인이 있거든요. 근데 길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무거운 게 많이 실려 있죠. 그러면은 앞에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더라도 얘는 쓰는데 얘는 무겁고 기존에 움직이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면서 이거는 쓰고 이건 못 쓰니까 밀고 가면서 틀어져 버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전복이 되고 다른 차하고 연쇄 충돌 사고가 생기면서 밑으로 또 파고 들어가면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화물차와 트레일러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달리다 트레일러 제동 장치인 뒷부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차량 전복은 물론 폭발까지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송업 종사자라면 모를 수 없다는 브레이크 밸브의 중요성. 정수 씨는 그래서 더 경악스럽답니다. 지금 그 내 에어호스 뽑은 사람이 우리 지금 망한 거 뭐 대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막는다고 대전에서 짐 싣고 금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비노존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거죠. 한때는 동료라 불렸을 사람의 범행. 가족들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긴 마찬가지라는데요.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 119로 불렀다니까요. 갑작스레 있다고 막 이 심장이 뛴다고 막 구불고 막 저리 댕겨갔어. 119를 제가 불렀어요. 그 사건 이후로? 예,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정수 씨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에 한 건의 합의서가 있다 주장합니다. 2020년 고용 안정을 위해 파업까지 하며 받아냈다는 합의서엔 운송사가 부도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다른 운송사에 연계해 고용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1월 정수 씨가 일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담고 가 퇴출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데 회사로 갔는데 그 회사에서도 배치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화물연대원들 눈치 본다고 배치를 안 하는 거고. 다른 운송사로 옮겨 일을 하려 하자 뜻밖에도 화물연대 측이 막아섰답니다. 이유는 합의서의 권한을 비조합원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 아니 전부 다 같은 화물 노동자인데 조합원은 해야 되고 비조합원은 안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조합원 보고 일 못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합의서 쓸 때 비조합원까지 쓰인다는 말은 없다. 맞는 아이가. 농사지러 가라. 웃지 말고. 여기서 일하지 말고 빨리 가라. 알겠지? 내려가보다 밑자리 간다 말아오고. 배치가 길어지며 현장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찰도 27차례나 출동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째 비조합원으로 타이어를 운송하고 있다는 김덕우 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답니다. 제가 옆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쪽 뒤쪽 편에서 사람이 하나 툭 뛰어오더라고요. 그 뛰어오는 것까지는 봤는데 문이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당시 사고 영상입니다. 차 주변 사람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열리는 문. 바로 화물연대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리곤 잡아당기고 버티는 실랑이가 문이 닫힐 때까지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땡기니까 이제 저는 몸이 한쪽으로 딱 쏠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왼쪽 다리가 접질리고 차문이 콱 닫히는데
그때 충격이 또 가해졌거든요. 오른쪽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오롯이 왼발로만 버텨야 했던 덕우 씨. 육안으로 봐도 왼쪽 발등에 붓기가 관찰되는데요. 결국 뼈 조각이 탈락한 골절 진단을 받았답니다. 덕우 씨는 지금 화물연대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말합니다. 지회장 같은 분은 에서 일하신 지 이제 2년 되셨거든요. 그분이 한 2년 조금 넘었는가 2년쯤 됐고 저는 10년 됐거든요. 자기 밥그릇,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너희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너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인정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단은 공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지속되며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접수한 고소만 10여 건. 2002년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출범한 화물연대.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란 이름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걸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금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들이 모인다는 부산 신항. 최근 금산 공장에서 진행되던 화물연대 집회가 이곳으로 옮겨왔다는데요. 실제 빨간 스티커를 붙인 화물연대 차량도 보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MB는 제작팀인데요. 방송국에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화물연대 소속이셔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요. 힘드실까요? 대화를 거부한 화물연대 조합원. 부산 신항 곳곳엔 여전히 집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물연대 천막은 무너지고 텅 비어 있는 상황. 이곳에서 더 이상 화물연대 관계자를 만날 순 없는 걸까? 취재진은 화물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비조합원과 갈등을 벌이는 건 화물연대 중에서도 대전본부 타이어 지회.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을까? 것이 작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부도가 나고. 예. 네. 그리고 비조합원과 조합원들이 남았는데 조합원들은 3미로 새로운 3미로 오고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은 타이어 회사가 복수의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운송사가 화물 노동자들과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운송사 중 한 곳이 부도가 났고 합의서에 따라 조합원들은 즉각 다른 운송사로 재배정됐죠. 하지만 비조합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조합원들은 본인들도 기존 노동자인 만큼 당연히 고용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 주장은 달랐습니다. 바로 합의서를 체결한 주체가 화물연대인 만큼 비조합원의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주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화물연대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그러면 당신들이 그 사람은 따로 해라 그러면 뭐 이럴 수 없고 쓰든 말든 관계없이 하면 되지 왜 이걸 묻어가려 하느냐. 같이 파업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같이. 같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게 저분들도 그때 같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도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일부분 있어요. 맞아요. 사업을 하고 유명한 거는 뒤에 같이 화물연대 가입을 하기로 했었어요. 자기들도 하기로 하고 썼다가 자기들 안 한다고 찢어버린 거예요. 뒤에는. 화물연대는 오히려 비조합원들이 조합 가입 약속을 어기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비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불공정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노동자 입장에서 뭐 조합에 들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근데 연대에 안 들면 타이어 일은 너는 못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사건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둘 뭉쳐서 우리 주장을 다수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수가 그걸 주장한다면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모든 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화물연대 측. 그런데 취재 중
화물연대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남자, 바로 지난해 부도난 운송사 대표 정재민 씨였는데요. 올리라. 뭐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고 뭐 사무실도 지금 다 날아갔고 그냥 폐업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 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도 연매출 약 50억 원. 소속된 화물 노동자만 30에서 50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도 안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돌연 타이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부도가 났답니다. 많이 억울하죠. 솔직하게. 이거는 뭐 개인 사업자가 경영권 박탈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직원 잘라라 말아라. 저희 직원도 잘렸거든요. 안 자르면 무력 시위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 화물연대가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운송사를 운영하는 중에도 정 씨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시위와 파업으로 원청인 타이어 회사를 압박했다는 화물연대. 하지만 정 대표는 정작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건 화물연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원이 시위에 참여 안 했다고 제보가 해고시키랍니다. 해고를 시키랍니다. 배차의 고유 권한은 운송사에 있는 거잖아요. 안 내보냈다고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합의서를 살펴보니 배차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가 운송사에 보냈다는 공문을 보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합의서예요. 말이 반성문이지 이건 합의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커피숍에서 적어달라는 대로 불러준 거 녹취해가면서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항의 뒤엔 언제나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화물연대. 굴욕적이었지만 매번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1번, 이번 사태에 대한 너희는 발단은 대표님이시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사과. 예. 그리고 2번, 향후 2번 다시 노조 쪽 일에 사측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시고 3번은 향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4번,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협력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서로 노력한다. 이 하약서를 위반 시 위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는 다른 운송사들의 경우 소속 화물 노동자 조합 가입 비율이 80~90%에 달하는데 본인 운송사의 경우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던 게 원인이 됐을 거랍니다. 급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지급도 남은 상황. 생활고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뭐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연대에 잘못을 했는지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부당하다 토로하는 정 대표. 다시 화물연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운송사와의 갈등에 대해 묻자 사실이지만 이유가 있답니다. 운송사 조합원 대표를 인정 안 합니다. 전화 10번을 해도 안 받습니다. 유독실이 다른 운송사는 안 그러는데 이 운송사가 전부 다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압박을 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해서 뭐 택도 등록을 해가지고는 화물연대 탈퇴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운송사 대표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화물연대 측. 저희가 운송사에다 배차하지 마라 해라 마라 한 적도 없고 시키면 너네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 돈 이거 줄 테니까 하기 싫으면 가라. 이때까지 갑질을 저희가 그만큼 당해왔기 때문에 갑질은 안 된다. 우리끼리 힘을 모여서 힘을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갑질을 당했으니까 그 노조라는 힘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불공정, 그러니까 피디님 말씀하시는 불공정, 우리가 불공정 받기 싫어서 저희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였던 이들이 조합 가입 여부를 놓고 갈라져 충돌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을 마련할 순 없을까요? 취재진이 어렵게 중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어색함이 도는가 싶더니 뭐 다 왔노? 아유 몇사안 왔어 아유 머리야. 커피 먹었어. 야 이거야. 해라. 오늘 먹고 가지좀 해라. 이리 와. 아이 너 이거 잘하네. 마주 앉자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사로 가는 바람이야. 내가 딱 궁금한 거는 홍당에 본사하고서 화물연대 이주로만 일하기로 그 계약서가 있냐고. 그래 해석의 차이인데 여기 우리가 쓸 때는 야 우리 뭐든지 할 때 여기 조건이라는 게 있어. 주체가 누구냐 누구 썼냐고 화물연대하고 운송사하고 그다음에 타이하고 이 세 사람이 썼다고 이거를. 근데 왜 우리가 그 나머지가 돼야 됩니까? 똑같이 파악하고 똑같이 했는데 형님 일문하게 한 적 없어요. 없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가는 형님들 나가는 적 한 번도 없어요. 합의서를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쌓인 감정의 언성은 높아집니다. 형님 솔직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미웠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한 거지만 지금 형님 처음 이야기 자꾸 하면 계속 오해밖에 안. 갑자기 놓고 처음 이야기 하지 마라 말이가. 나하고 좀 다르지 이 사람. 에이 뭘 또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봐라.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정신과 환자가 돼버렸어. 왜 일목에 하노? 일목에 왜 했노? 화물 평생 가입 안 한다. 화물이 필요 없다. 그거는. 결국 비조합원들이 자리를 떠나며 끝내 무산된 타협. 일명 의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안타까움과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좀 만납시다 하니까 조합원, 비조합원이 만나긴 하네요. 또 만나서는 처음에는 서로 형님 하면서 농담도 하네요. 그런데 브레이크 호스를 뽑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서로 욕설을 하고 참 갈등이 심각한데요. 그 합의서 문구 해석이 논란 아닙니까? 그 합의서를 함께 작성한 그 타이어 회사 쪽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합의서에 적힌 이 기존 화물자라는 단어가 사실 이 양측이 제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일단 화물연대 측이 이 화물연대만을 위한 고용 보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해서 이 화물 노동자 고용 연계 노력으로 합의를 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모든 화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좀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대목에서는 비조합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혹시 그 타이어 회사가 중재에 나서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화물연대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문제를 삼으면서 집회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측, 이 운송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우리가 협의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가 화물 운송 노동자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운송회사가 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없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 자체가 현 사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 용역 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아주 잘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송사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관계, 용역계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그 타이어 회사는 그 노동법상에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연대 측은 실질적으로 일감을 주는 건 그 타이어 회사니까 예. 타이어 회사와 우리는 교섭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거고 맞습니다. 타이어 회사는 거부하는 거고. 맞습니다. 좀 근본적 해결책 없을까요, 박 소장님? 이 용역 계약은 사실은 상당히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계약을 맺은 그 운송사 측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사업주인 타이어 회사에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고 또 지휘명령 관계에서 원래는 원청사가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바로 이건데 예. 타이어사와
그다음에 이 화물 노동자 간에는 상당한 종속성을 있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자 간에 이런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권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또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을 지금 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에 비일비재한 문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근본적 대책이 하루빨리 실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스토리 추적엠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찾는 기자, PD들의 취재기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